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하고 또 토픽 쓰기 54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4번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처음부터 54번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기초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문법, 네, 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갑자기 54번을 공부하면 너무 갭이 커서 어렵고 또, 나 못하나 봐.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스텝 바이 스텝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네, 업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4번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평소에 한국 뉴스나 한국 기사 같은 거 많이 보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어떤 문화재와 관련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네, 바로 경복궁 그 담벼락에 이렇게 낙서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낙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낙서를 해서 이렇게 정말 보기 흉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낙서를 지우는 그런 처리하는 방법이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많이 가는 아니면 꼭 가는 장소가 경복궁인데 또 한복 입고 예쁘게 그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봐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낙서를 해 놓는 일이 있어서 사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곳에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에 이렇게 보기 흉하게 빨간색으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낙서를 한 사람들에게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요.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구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복구 비용을 그 부모에게 내세요.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청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문화재에 낙서를 한다거나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문화재 훼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화재 훼손 한번 써볼까요? 문화재 훼손이라는 말을 써요. 자, 문화재 훼손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숭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라고 해요. 방화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곳에 불을 낸 거예요. 네, 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범인이 있었겠죠. 크리미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불을 지른 사람을 일부러 불을 지른 사람을 방화범이라는 말을 쓰고요. 네, 이 방화범이 잡혔는데 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봐도 진짜 큰 불이죠. 일부러 여기에 가서 그 니스를 뿌리고 불을 냈는데 이게 쉽게 불이 잡히지 않아서요. 완전히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냥 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경주 첨성대인데요. 자, 여기 잘 보면 여기 사람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경주인데, 경주는 특히 여러분 아시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네, 역사 유물,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냥 타이핑을 해야겠네요. 역사 유적지 유물들이 많은 곳인데, 유적지는 그 장소를 말하고, 유물은 뭐 보물이라던가 그때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 남긴 물건들을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주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유산, 문화재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첨성대, 특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곳이 첨성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참 산책하기도 좋고, 요 앞에서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리고 가을에 갔더니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핑크색 꽃, 핑크뮬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인데, 밤에 여기를 몰래 들어가서 이 안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되고, 우리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훼손하는 행위들, 문화재를 디스트로이 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복궁에 그렇게 보기 흉하게 낙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재 정말 보호해야 한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도 이번 토픽 54번 쓰기를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내용 볼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같이 쓰기를 해보자 하는 내용 주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경복궁 낙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지금 경복궁이라고 예를 들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선생님도 봤고 또 여러분 또 뉴스에서 직접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낙서는 여러분, 낙서 알죠 여러분? 낙서는 막 이렇게 뭐 글씨도 쓰고 이런 것들을 낙서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 가치, 역사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 그것을 역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죠. 그것을 역사적 가치라고 하고, 문화재마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호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보존해야 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그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존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먼저 메모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화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류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컫는다 라는 말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인류의 문화활동, 인류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전 인류, 전 사람들의 문화활동, 어떤 활동이 남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소산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긴 것을, 활동을 통해서 남긴 것으로 역사적, 히스토리, 예술, 아트, 그리고 학술적이라고 하면 아카데미,
그리고 경관적이라고 하면 우리 경치 알죠, 여러분? 봤을 때 와, 멋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의 가치가 value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보호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문화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재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도 있지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보죠.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요. 유형은 여러분 유는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유형 문화재라고 하고 서적은 뭐예요? 책을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책, 회화는 그림, 여러분 탑은 우리 왜 한국돈 10원짜리 보면 이렇게 탑 있죠? 탑, 그리고 에펠탑 이런 것도 탑이겠죠? 그리고 경복궁처럼 어떤 실제 모습이 있는 그런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라고 하고 무형 문화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형태는 없지만 춤이라던가 옛날 전통 춤이라던가 판소리라고 하면 옛날 소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아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라고 하면 인간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무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무형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을 인간 문화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문화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역사적, 교육적, 경제적이라고 써봤어요. 자, 여러분 역사적은 당연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갔습니다. 그럼 그 경복궁에 가면 그 경복궁과 관련된 설명이 앞에 뭐 영어로도 있고 중국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고 쫙 써 있죠.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그거를 보면 우리 옛날부터 히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참 흥미롭기도 하고 대단하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책만 읽어서는 조금 책으로도 물론 공부할 수 있지만 책으로도 보고 직접 그 문화재에 가서 보면 직접 그 문화유산을 보러 가면 어때요? 더 와닿는 게 크고 느끼는 것이 더 크고 와 이게 바로 그 문화재구나 그 문화유산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감동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없다면 뭐 책도 없고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 국사 시간이라고 하는데 역사 시간에 히스토리 시간에 그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배울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옛날의 과거를 또 알고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많이 오나요? 한국에서는 네, 경주에도 많이 가고 경복궁도 정말 많이 가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뭐 쇼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맛집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이런 궁 같은 데 많이 가요. 그러면 경복궁에 가고 그쵸?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또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문화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러 가죠. 멀리 있어도 갑니다. 그러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광지로서 그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 경제 발전에도 뭐 경제 발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관광지가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일자리를 통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면 그곳의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모르고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증거품들, 문화유산이 없다면 이 나라의 또는 개인의 이 나라의 아이덴티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윗세대, 우리 옛날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뭔가 내가 어떤 자부심, 이 나라 사람이라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개인의 또는 나라의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뭐 박물관 같은 데를 가도 그쵸? 아니면 역사에 가슴 아픈 그런 문화유산이 남겨져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막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도 이 나라의 멋진 국민이구나, 멋진 나라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외에 예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많을 것이고요. 또는 이 문화재, 문화유산은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아랫세대, 후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물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후손들에게 꼭 그대로 전달해줘야 될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문화재를 그러면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CCTV를 추가는 더 설치를 많이 한다 이거죠. CCTV는 여러분 이미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재에도 당연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낙서들은 CCTV로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곳에서 몰래 하는 거죠. 그것을 사각지대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CCTV를 피해서 거기에 가서 뭔가 문화재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CCTV를 그런 사각지대까지 더 많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법이 너무 약하다. 그 법을 더 세게 강화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사실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 문화재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접한 적은 저도 별로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또는 문화재를 볼 때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54번 쓰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서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경복궁 낙서 사건으로 문화재 훼손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문화재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경복궁 낙서 사건으로 라고 하면 낙서 사건 때문에 이거죠? 그쵸? 낙서 사건 때문에 문화재 훼손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문화재를 망가뜨리거나 뭐 낙서 같은 거 해가지고 망가뜨려서 못 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재점화라고 하면요, 그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 낙서 문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예전에 그런 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때도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경복궁 낙서 사건 때문에 그 문화재 훼손 문제 심각하다 이러면서 그 디베이트,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거죠.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말을 재점화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재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화재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화재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그쵸? 높아서 우리가 마땅이라고 하면 꼭이란 뜻이에요.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뭐예요? 뭐 낙서한다거나 망가뜨린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다는 여러분 증가하다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으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다를 썼고 여기 증가하다 다른 말로 바꿔서 써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단어 재점화되다 이런 거 체크. 마땅히 훼손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에 살아있는 기록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문화재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이는 나라와 개인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므로 문화재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미술품이나 서적 등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그 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된다. 즉, 문화재는 미래 후손들에게 잘 물려져야 하는 것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문화재는 과거에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기록은 어떤? 뭐예요? 그 자료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으로서라고 해서 이 으로서는 as와 같은 뜻이죠, 여러분. as. 그래서 무슨 자격 이런 거 쓸 때, 지위 이런 거 쓸 때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문화재는 과거에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 과거의 것이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살아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 지니다는 가지다와 같은 뜻이에요.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반드시와 같은 뜻은 꼭, 그리고 마땅히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마땅히 보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당연히 알 수 있고, 그쵸?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와 그 국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정체성이죠. 그것으로 이어져요. 이어져요. 끊기지 않고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위에와 좀 겹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문화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이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또한 또 다른 거 또한 미술품은 여러분 어떤 작품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뭐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조각품 이런 것들 박물관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입니다. 책 등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여러분 막 그림 와 진짜 예쁘다. 그쵸? 조각품도 와 옛날에 이런 조각품이 있었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있죠?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쵸? 그런 그림이나 조각품, 책 등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죠. 왜? 그 선조들이, 옛날 조상들은,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지혜, 위스덤이 있구나. 어떤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어떻게 연결했어요? 선생님이 뭐뭐을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라고 했고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아주 굿 자료가 된다는 거죠. 교육적이라고 하면 아이들, 그쵸? 학생들이 공부할 때, 배울 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문화재는 어때요? 미일의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 아래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후손들에게, 자, 후손과 반대는 아까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물려줘야 돼요. 내가 쓰고 또 그대로 주고 또 주고. 여러분들 왜 언니 있는 친구들은 옷 같은 거 물려서 입죠? 물려 입죠. 그쵸? 그대로. 근데 그 물려 입을 때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물려 입을 수 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가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끼고 precious, 소중하게 다루다 하면 treat, 다루다는 treat예요.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역사 문화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나라와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네 번째, 교육적인 면,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보호해서 물려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그 문화유산,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 잘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읽어볼게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재 관련법을 더 강화하여 경각심을 주고 문화재 훼손과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CCTV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내에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CCTV를 늘려 방범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일찍부터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를 썼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첫째, 둘째,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기 위해서는 있으면 뒤에 해야 한다 써야 되는 거 알죠?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리해 볼까요?
앞에 뭐뭐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는 아어야 한다 또는 을 필요가 있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전에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재 관련법을 더 강화한다고 얘기했죠? 더 세게 만들어야 된다. 자, 요거 다른 말 하나 알려줄까요? 약화입니다, 여러분. 자, 경각심을 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관련법을 강화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화재를 훼손하면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런 페널티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경각심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 법이 더 강화되어서 뭔가 벌금을 더 많이 내던가 아니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요. 문화재 훼손과 같은 그런 범죄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네, 예방하다 알죠, 여러분? 예방주사, 우리 코로나 백신 주사 맞았죠. 그게 뭐예요? 미리 내가 준비하는 거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위해서 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좀 덜 아프기 위해서 그런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자, 둘째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재 내에라고 하면 내는 안이죠, 여러분. 안, 실내 할 때 내죠. 문화재 안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 그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해요. 그래서 CCTV를 더 늘려요. 방범이라고 하면 그런 범죄를 예방한다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문화재와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이 받게 함으로써 자, 여기는 으로써죠. 으로써.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로서를 가르쳐 줬는데 그거와 달라요, 여러분. 로서는 자격, 어떤 지위, 신분을 이야기하고요. 로서는 방법, 수단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 방법으로 문화재의 가치, 문화재 진짜 중요하구나.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treat, 소중히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기르다,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쓸 때 여기는 해야 한다 썼고 여기는 을 필요가 있다 썼고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써봤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정리된 것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는데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54번 쓰기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만나야 돼요. 갑자기 54번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많고 주제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그 정도까지 54번 실력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대충 이런 문화재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 정도는 미리 알면 나중에 공부할 때 처음부터 아예 몰랐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완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시간을 조금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4번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고요. 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긴 시간 또 어려운 내용 공부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